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서 우선 현 정권의 초기 대응이 실패가 있었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안일한 인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마스크 사느라고 줄 서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50조를 외쳤지 않습니까?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IMF의 최악의 상황에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자 이런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정말 예의치 않은 사태까지도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를 알게 하는 매서운 희처리를 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권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4.15 총선 표심을 가를 이슈를 대전시당 위원장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의 이장우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시당위원장 이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는 폭정에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상당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국민 무서운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선거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오부제 또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이슈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요? 이장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현 정권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우선 현 정권의 초기 대응이 실패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의사협회 이런 데서 대중국발을 좀 차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전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담당하는 핵심 권력자들의 안일한 인식, 그러다 보니까 허언하고 실언하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박능우 우리 장관 포함해가지고 국민들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실언들을 많이 했고, 대중국 관계에서 아주 굴종적인 이런 자세로 임했고, 또 전문가들 의견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 2월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마스크를 중국에 대량 수출하고 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마스크 사느라고 줄 서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 갖고 있는 이러한 무능한 것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께 정말로 이 자화자찬하는 그런 우스운 일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겸허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말로 마음속 깊이 사과하고 집권 여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한 입장이시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이 무능과 실패로 일관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 경제정책, 금융정책, 각종 지원정책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우선 비상경제회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2월 19일 날 하게 됐는데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초기 발생했을 때부터 예견했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적거렸습니다, 현 정권이. 그래서 추경을 11조 7천억 원 했는데 한 바로 직후에 문 대통령이 50조를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포함한 소상공인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 포함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력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에 대한 탄력적인 여러 가지 적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모든 지표가 IMF의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 사태가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더 걱정입니다.
과연 이 무너져 있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자 이런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단발성이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회생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돈을 저 수십조씩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해가지고 다 쓰면 결국 그 빚은 우리 제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돈은 현 정부가 다 갖다 쓰고 나머지 갚는 일은 다 후임 정권 또 나중에 젊은이들에게 나중에 물려주는 예. 이런 일은 없도록 제대로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가 경제, 국가 재정난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정책만 탓하고 있는 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님 조금 더 쓰신 것 같아서 1분 안쪽으로 반론 겸해서 입장을 황교안 대표 말씀이 나오셔서. 정의당은 아직도 민주당 이중대군요. 제가 보니까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렇게 쏘아놓고서도 말이죠. 지금 돈을 국민들에게 왜 기왕이면 뭐 한 10억씩 나눠주죠. 아무도 걱정 없게. 그 재원은 누가 내는데 결국 국민한테 세금을 폭탄으로 안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대처했을 때도 또 필요한 국가 경제에 필요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들께 100만 원 주면 그럼 다음 달에 생계가 어려우면 또 200만 원 주고 100만 원씩만 주는데도 50조 원이 빚을 추가로 져야 되는데 그러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면 국가 부채는 지금도 800조 원이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국가와의 곡간을 완전히 비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혈맹인 미국의 예산이 우리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이 1234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123만 원 지금 환율로 이 정도를 지금 지급하는 정책을 아예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랑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하고는 예. 통화 정책이 다릅니다. 미국의 달러 위주의 화폐는 찍어내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요 환율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요 지금 달러가 상당히 지금 소진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 주식에 투자했던 젊은이들 직장인들이요 다 재산이 반토막 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미국과 다른 통화 정책,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혹은 대안 또 미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이건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겪으면서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들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대전만 해도 지금 시립병원조차 지금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시립병원 안에 음압병실이든 또 감염병 예방하는 전문 센터든 이런 것들이 저는 광역단체 안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근데 현재의 계획 정도는 안 되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정말 예의치 않은 사태까지도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이 이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대전도 빨리 시립병원을 대대적인 음압병실과 그리고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중앙정부가 대폭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설계해서 신속하게 마련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 대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중요한 이슈가 비례정당 선거라고 할 정도로 이번 4.15 총선의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우 의원님께는 미래로 시작하는 두 당이 잘 가는 듯 하다가 화열음이 났고요.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선교 대표부터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이런 예견이 된 것이 지금 여야 불문하고 정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 사태가 오는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1+4라는 협의체, 민주당 1, 2, 3, 4중대의 어떤 협잡
이것이 만들어낸 아주 우스운 선거제도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270명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은 군사 정권 때도 여야가 합의해 왔고 그런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선거 룰을 정하는 건데 민주당하고 2, 3중대 위성정당 동원해서 날치기 해가지고 이 사태를 우리가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면 우리는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 이 불가리아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이 정의당을 포함한 그 위성정당들이 이에서 날치기를 했는데 정의당 관계자들한테 제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쏘는 거다. 공수처법 통과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즘에 명확하게 민주당의 이 배신이 확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천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직능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비례대표에 배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는 혼란이고 이것은 공천이 마무리되면 역시 끝나고 선거 때 공천거 과정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실질적으로 공천하는 건 적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이런 이상한 선거제도 때문에 정말 민낯이 부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여일 남은 이 총선에 코로나19와 비례정당도 중요한 이슈지만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 중도층 혹은 부동층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미래당의 전략은 어떠신지요? 이번 선거는 조국 같은 사람들,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 그걸 대변하는 정당,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 오만, 독선을 이번에는 확실히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경제를 망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선거고요. 또 상식과 몰상식의 선거, 서로 그리고 염치와 파렴치한 거의 선거,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판가름나는 선거라고 봅니다. 권력에 만취해가지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태들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를 알게 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엄하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야당이면서도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는 위성 정당들에도 매서운 희초리를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충청권의 표심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고 각 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지역의 현안 또 대안이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권의 핵심적인 것은 혁신도시를 대전으로 이제 유치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원도심인 대전 역세권 그리고 과거 충남도청이 있던 도청 자리부터 그 중심 중앙로권에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공기업 한 20개 정도를 유치해서 대전의 균형 발전도 기하고 또 공기업에 대한 청년들 그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대전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이요 유일하게 이 기업들이 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기업 유치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들 유치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충청권에 대한 인식, 뭐 예를 들면 장차관이든 공기업 사장이든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충청권의 인물 배려가 별로 없고 또 대전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에 대한 연속적인 실패, 대전시 등의 거의 시정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제를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내놓아서 그런 걸 정책으로 밀고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총평 삼아서 한 1분여 정도씩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의 폭정에 맞서는 국민 저항의 선거다. 그리고 이를 표로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경제 시대고 분열의 시대였고 내로남불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친문 그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만의 국가였고 오로지 조국과 같은 오만하고 특권하고 반칙 일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대전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정권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저항해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권 심판을 강조.